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 댓글로도 간간히 요청이 있었는데 바로 피어싱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피어싱도 보여드리고 피어싱을 뚫었을 때 예쁜 위치나 그 전에 제가 이번에 구매한 피어싱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피어싱을 구매할 때 뭐 충동적으로 산다기보다 그냥 오늘 피어싱을 오랜만에 사볼까 하면은 그때 좀 몰아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어싱을 사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같은 제품을 되게 오래 차기도 했고 좀 색다른 피어싱을 끼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화려한 피어싱보다는 좀 기본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문한 제품들도 너무 튀거나 너무 튀거나 시선 강탈하는 피어싱보다는 데일리로 소화하기 쉬운 그런 피어싱을 주로 구매를 했어요. 이건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런 피어싱을 관리할 때 꼭 필요한 이런 살균 소독 패드? 이것도 사은품으로 주셨네요. 제가 이번에 산 피어싱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피어싱을 사기 위한 쇼핑몰을 따로 뚫어놓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그 쇼핑몰의 종류가 되게 많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 사요. 사실 피어싱 자체는 서지컬 스틸이라서 잘 녹슬지 않긴 하지만 뭐 앞부분에 펜던트나 아니면 큐빅볼이 잘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녹이 슬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그래서 피어싱 쇼핑몰을 고를 때는 그냥 최대한 종류가 좀 많은 쇼핑몰을 선호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경우에는 네이버에 뭐 큐빅볼 피어싱 아니면은 뭐 하트 피어싱, 스마일 피어싱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쇼핑몰을 찾아서 구매를 합니다. 완전 기본적인 것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살짝은 좀 특이한 피어싱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이렇게 해골 모양의 피어싱인데 이게 보통 해골 모양 하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디자인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몸이 달랑달랑거리는 되게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눈도 한쪽은 큐빅 한쪽은 하트여가지고 더 귀여운. 그래서 이 피어싱은 맨 아래 여기 기본 피어싱으로 착용해도 이쁠 것 같고 별존에 착용을 해도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체인 피어싱인데 그냥 기본 바벨에 이렇게 체인이 걸려진 디자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에 끼고 있는 이너컨츠에 살짝 걸어서 착용을 해줘도 예쁘고요. 근데 이건 착용을 해보니까 제 생각보다 체인이 조금 길어가지고 저는 살짝 줄여서 이쪽 이너컨츠에 착용을 할 계획이에요. 살짝 늘어진 디자인으로 착용을 하고 싶어서 이 피어싱도 샀고요. 이건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용했을 때. 이런 지퍼 모양의 피어싱이라서 이렇게 귀에 딱 걸고 있으면은 이 앞에 지퍼가 이렇게 달랑달랑거리는 디자인입니다. 이건 아까 해골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별존이나 이쪽 두 번째 귓볼 위치에 착용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기본적인 링 모양의 피어싱을 샀는데 이 사이즈랑 살짝 작은 이 두 가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딱 두 개씩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링을 위주로 착용을 했어요. 조금 독특한 피어싱은 이거예요. 양쪽 뿔은 둘 다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건데 저는 여기 제일 기본적인 위치에 착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양쪽 대칭을 맞춰서 끼려고 두 개를 샀고요. 다음은 제가 보자마자 완전 반했던 이런 윙크를 하고 있는 하트 피어싱을 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별존이나 두 번째 자리나 아니면 이쪽 안쪽 이너컨츠에 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이런 기본 바벨 피어싱을 샀거든요. 제가 여기 바깥쪽에 끼고 있는 조그만한 링 두 개는 로이드에서 14K로 구매한 작은 링 귀걸이인데 이 색상이랑 맞춰서 낄 때는 로즈 골드 바벨이 더 이쁠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피어싱을 바꿨더니 확실히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피어싱을 새롭게 바꿔 낄 때 얘네들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피어싱들은 보여드렸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아픈 정도는 사실 개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뼈 부분이 두꺼울수록 더 아프고요. 조금 쉽게 붓기 쉬운 것 같아요. 귓바퀴랑 귓볼 부분은 다 통증이 좀 비슷했고 제가 뚫어본 피어싱 위치 중에서 가장 아팠던 부위는 아무래도 여기 별존 같아요.
별존이 상대적으로 조금 두껍기도 했고 이런 별존이나 아웃컨츠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걸리기 쉬운 부위거든요. 이런 부위는 약간 좀 아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빼다가 피어싱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었고 하지만 그만큼 뚫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가 바로 여기 아웃컨츠, 귓바퀴 부분이랑 별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뚫고 있는 위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쁘다고 생각한 피어싱 위치겠죠. 마찬가지로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너컨츠죠. 피어싱도 약간 중독처럼 점점 더 많이 뚫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피어싱을 3개 이상 한 친구 중에서 이너컨츠를 안 뚫은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뚫었을 때 너무 예쁘고 이 부분에 저처럼 이렇게 링을 걸어줘도 예쁘지만 그냥 되게 작은 큐빅 볼이나 기본 바벨 피어싱 하나만 껴도 너무 예쁜 위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어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귓바퀴, 아웃컨츠랑 이너컨츠는 하나씩은 좀 세트로 뚫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트라거스 부분도 뚫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뚫어도 이쁘긴 한데 아무래도 이어폰을 낄 때 조금 불편한 위치예요. 기본 피어싱이 이렇게 앞뒤로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면은 트라거스 전용으로 착용하는 라블렛이라는 피어싱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뒷판이 납작하고 앞에 이렇게 펜던트가 있는 피어싱이에요. 근데 그런 전용 피어싱을 사용해도 아무래도 그냥 다른 부분처럼 이어폰을 꼈을 때 좀 자유로운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딱히 덧나거나 한 건 없는데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뺐던 위치가 바로 트라거스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연고를 뚫는 피어싱을 좋아하고 귓볼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뚫었거든요. 여기 귓볼 2번째는 옛날에 뚫었다가 다시 막았는데 이번에 그냥 새로 뚫었어요. 보통 귀를 뚫었을 때 구멍의 크기가 귀걸이가 0.8mm, 피어싱이 1.2mm예요. 그래서 귀걸이로 뚫은 위치에 피어싱을 넣으려고 하면은 약간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바꿔 낄 땐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아픔이 좀 잘 안 느껴지는 귀라서 그런지 귀를 뚫고 나서 한 이틀째에 바로 그냥 피어싱을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바꿔 꼈어요. 근데 지금 딱히 덧나는 거 없이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체질에 따라서 염증이 좀 쉽게 생기시는 분들이나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켈로이드 살성을 가지신 분들은 피어싱을 할 때 다시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깊이 알진 못하지만 혹시라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켈로이드를 좀 검색해 보신 다음에 피어싱을 뚫으러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거 설명해 드렸죠? 피어싱의 예쁜 위치랑 위치별로, 부위별로 피어싱이 아팠던 정도? 그리고 제가 피어싱을 처음으로 뚫게 된 계기도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 처음으로 피어싱을 뚫었는데 요즘 분들이 타투를 많이 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되게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하나하나씩 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중간고사 보고 뚫고 기말고사 보고 뚫고 이렇게 무조건 시험을 보고 하나씩 뚫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귀를 뚫었고요. 피어싱은 한 번 뚫고 끝이 아니고 사실 염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물기 전까지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어싱을 뚫고 나서 한 이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동안은 술을 좀 잘 안 마시고요. 염증 때문에 소염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저 소염제를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귀를 뚫었을 때 뭔가 아픔도 잘 못 느꼈고 염증도 잘 안 생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피어싱을 더 여러 개 뚫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손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정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손을 씻고 나서도 이런 소독 패드, 알코올 수압 같은 소독 패드로 손을 한번 가볍게 세척을 한 다음에 만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피어싱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정말 길죠. 학생이신 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